네, 반갑습니다. 1월 12일 금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양시장은 여전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조금 아쉬운 감이 좀 있죠. 막판에 조금 회복하는 모습은 있었습니다만 성에 차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수급 역시도 그렇습니다. 네, 전부 다 매도세로 일관되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조금 회복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만 여전히 매도 우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들이 일단은 크게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약보합세 조금씩 보여줬고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이제 대체로 약세를 보이는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별주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났겠죠. 그래서 개별주 쪽에서는 이제 특정 종목군들, 뭐 유가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해운주들 이런 쪽에서 주가 상승이 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여전히 하락세로 진행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주들만 이제 급등락을 변동시켰는데 시장 전체적으로 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특정 종목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대체적으로 오늘은 계좌가 많이 좀 내렸을 것이다 판단되고요. 개별주 쪽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조차도 뭐 해운주라든지 이런 쪽 갖고 계신 분 아니면 대체적으로 좀 하락세가 좀 짙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은 대형주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포트폴리오가 조금 더 안정적이었을 것 같다 생각은 좀 듭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 2525포인트 찍혀 있는데 나쁘진 않아요. 이제 지지라인대에 걸쳐져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분봉 상황 보시면 마지막에 반등을 해주죠. 반등해주는데 아래쪽 지지라인대를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면은 뭐 아주 나쁘다라기보다는 일단은 다음 주 반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기대해 볼 만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PPI 지표 발표가 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15일 월요일은 미국이 휴장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장 열리고 나면 이제 연이어서 연휴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정도는 특별하게 해외 시장의 어떤 영향이나 이런 부분 없이 주가 상승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이제 미국장이 잘 올라서 끝나준다라면 이 영향을 통해서 다음 주에 국내 증시가 좋은 흐름을 보이게 될 것이다 보여집니다. 일단 반등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지점을 확보한 이후에 반등으로 연결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아래쪽 저점 지지는 일단 잡혀있는 상태고요. 마지막에 조금씩 올라오는 형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석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은 일단 전체적으로 다 매도 양상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외국인들 매수가 조금 들어오는 거 확인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라면 완전히 팔아먹고자 하는 어떤 형태의 매도는 아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팔아먹고자 하는 매도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지지선 이후에 반등을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겠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 동향에서 매도가 많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일단은 우리한테는 긍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코스닥 쪽 넘어가시면 마찬가지입니다. 네, 매도가 계속 진행되다가 이제 멈추는 형태죠. 그러면은 이 매도가 멈추는 형태 이후에 주가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장세부터 기대를 좀 해보시면 되겠죠. 주가가 내릴 만큼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을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정이 좀 들어와야 돼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반등이 나와야 돼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권 공략을 잘 체크해서 진행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거래소 쪽 보시면 삼성전자가 그래도 낙폭을 좀 줄였네요. 0.14 하락하면서 마무리됐고요. 양봉 마감입니다. 나쁘지 않은 수치죠. 자, 하이닉스도 1.4% 하락했는데 어제 올라온 거에 비하면은 오늘 하락은 그래도 나쁘지 않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일단은 데드크로스 이후에 횡보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일단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수준의 오르락 내리락하는 모습은 필연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조금 더 천천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또는 포스코 홀딩스, 그 다음에 LG 화학 대체적으로 조금씩 다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래 꼬리가 좀 달려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은 그냥 그대로 하락을 했는데 추가 하락이 좀 나올 것 같죠. 이제 지지선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위에서 누른 압박이 좀 크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동차도 그냥 보합입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내렸다 볼 수 있겠지만,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나쁘지 않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죠? 크게 밀린다거나 너무 걱정스럽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느긋하게 보셔도 될 것 같아 보이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해운주 쪽에서 HMM 역시 강세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나머지 것들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네,
그 뒤로도 특별한 사항이 없는 내용들 참고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뭐 나쁘다거나 뭐 걱정스럽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전체적으로도 그 마이너스 종목군들이 많이 나오는데 LS 머티리얼즈가 11%나 올라가면서 나 다시 올라갈 거야. 상승 장악형의 캔들 모습이죠. 이렇게 되면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좀 커지는 모습이고요. 로봇 관련주도 조금 올라간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두산 로보틱스 오늘은 그래도 플러스 국면 보여주면서 마무리됐습니다. LNF라든지 그 다음에 에코프로 이런 쪽은 하락세가 좀 더 짙어졌고요. 에코프로 BM도 오늘은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2차전지 쪽도 그렇게 썩 훌륭한 그런 재료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코스닥 종목군은 뒤로 갈수록 변동성이 좀 크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스닥 지수가 조금 더 많이 밀렸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실 내용이고요. 자, 등락 현황 보도록 합니다. 등락 현황에서는요. 코스닥 쪽에서는 1235개 종목이 하락했고요. 340개 종목이 상승이네요. 지금 1235개 종목이 하락했다. 아침 오후 시점하고도 좀 비슷한 모습인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많은 수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요. 622개 종목인데 하한가도 하나 나왔네요. 그래서 이 종목이 오늘 하락했다. 그러면은 1900개 근처로 달하는 종목이 오늘 하락세를 보였고요. 272개 종목이 오늘 거래소 상승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오늘 하락 종목이 훨씬 더 우세하게 많았고요. 상승 종목의 숫자도 얼마 안 됩니다. 그죠? 600개가 채 안 되죠. 그러니까 600개가 좀 넘네요. 600개 정도 되는데 이 600개 정도 종목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된다면은 전체 종목에서 600개면은 네, 상당히 좀 피곤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같은 날 많이 오른 종목 갖고 계시면은 그 종목이 위너입니다. 네. 자, 상승률 볼게요. 상승률 보시면 현대 HT가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흥하해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경인전자, 에코드림.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시총이 좀 작거나 좀 비주류, 좀 뒤로 밀려나 있었던 종목군들이 이제 관심을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20% 상승한 종목이 제법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런 흥구석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올라가는 형태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보스타가 오늘 16%대, 그 다음에 한빛레이저가 오늘 15%대 상승하면서 다시 상승의 불씨를 살려놓았고요. 대한해운도 14%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금 약해 보이기는 하죠. 약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에너지 관련주들이 또 해운주들이 많이 올랐다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인터지스도 오늘 9%대 상승하면서 네, 자리를 올려놨고요. D모아가 26위로 들어가면서 지금 26개 종목이 상승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상승 포인트는 1.3%. 그래도 아까 오후 시점에서 한참 내려갈 때 보니까 0.3인가 나오던데 1.3이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봐줄만 하다 볼 수 있겠죠? 자, 1.3% 정도 상승 포인트고요. 하락률 볼게요. 하락 포인트는요, 태형건설 우선주가 이제, 이게 아까 나왔던 그 하한가 종목이군요. 하한가로 박았는데, 자, 모양이 또 어떻게 되려나요? 이것도 굉장히 또 안 좋아질 것 같은데, 네, 4만주 정도면은, 뭐, 압박감이 크진 않겠네요. 그죠? 하한가가 마지막에 나왔나요? 네. 우선주 쪽에서는 대형점을 여러분 잡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시총이 지금 62억이요, 시총이요. 시가총액이 62억입니다. 그러니까, 글쎄, 이런 걸 굳이 매매하실 이유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요. 네, 아무튼 그렇고요. HMB 디자인은 그래도 하한가는 모면했네요. 하한가 들어갔다가 다시, 풀리면서 올라갔는데, 25%대 하락이고요. 태형건설, TY홀딩스, 요 관련주들 많이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하나투자증권이나 위지트, 대성창투, 뭐, 이런 하나투자증권, 이런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밀리면서 이제 그 전날 상승했었던 부분들을 다 깎아먹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락한 종목의 숫자도 제법 많습니다. 22개 종목이 오늘 하락세를 보였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저쪽, 그 비트코인 관련한 그 부분 때문에 상승했다가 떨어지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보시면 되겠죠. 자, 하락 포인트 볼게요. 3.74네요. 오, 많아요. 그죠? 3.7이면은 2% 넘잖아요. 그죠? 변동 그 차이가 2%가 넘기 때문에 오늘 계좌도 마이너스 2%는 훌쩍 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대형주를 갖고 계시면은 그나마 낙폭이 조금 줄어들 수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개별주나 중소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낙폭이 좀 크게 잡혔을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마이너스 2% 정도 잡혀있긴 한데 2.5%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잡혀있긴 한데 제가 생각엔 그래요. 마이너스 2%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오늘 잘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 4% 이렇게 넘어가진 않으실 것 같긴 한데요. 네, 손실률이 많이 나오신 분들은 네, 그럴 수 있다라고 쳐야 되겠죠.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밀리는 날이기 때문에 또 변동성이 컸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수급 동향 보도록 합니다. 기관 쪽에서는 고버스 매수가 들어왔어요. 물량이 많은 건 아니고요. 네, SDS, 하나에어로스페이스, HMM 정도 매수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가 순매수였던 것 같은데 금융투자가 매도를 쳤나 보죠. 네, 매도 치면서 이제 좀 바뀌는 듯한 느낌이고 오전하고는 좀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밀려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좀 있었죠. 레버리지 그 다음에 매도가 있었고 삼성전자, LS머티리얼즈, 하이닉스 이런 정도로 매도가 쭉 진행이 됐습니다. 외국인들 한번 볼게요. 외국인들은 흥하해운, 포스코 홀딩스, 동진 세미캠 이런 쪽으로 매수가 유지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오늘 플러스가 나왔는데요. 네, 삼성전자 우선주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 정도. 그 다음에 매도는 셀트리온, 그 다음에 삼성전자. 물량이 좀 줄었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음 주 정도면 반등이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요, 내려올 만큼 내려와줬기 때문에 반등이 없으면 또 이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더 밀려야 할 만한 어떤 이유가 없다라면, 이 대형주들을 앞세운 주가 반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주나 중소형주 쪽에서는 또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별 걱정 없으니까요. 조금 내렸다 하더라도요. 변동성이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나타난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지만 잘 하시면 되는 거라서 유지 잘 하시고 진행하시면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SDI, 에코프로, LG화학, LG전자 등등등 매도가 많은데요. 네, 외국인들 매도가 많다고 하더라도요. 특정한 어떤 그 부분을 쏠림 현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주 큰 수량의 매도도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것 같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점에 대한 포인트들이 가까이에 다가오고 있다 판단되고요.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주가가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반등이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주식이 있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월요일 같은 경우는 매수 포인트로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겠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 보고요. 수급 보고 그 다음에 반등의 포인트를 알아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종목 진단으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